Hello, girls and boys. Ready? Let's begin.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일 전쯤에 제 후배가 있어요. 아주 인연을 오랫동안 맺었던 후배가 밤 11시 한 30분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밤 11시는 전화하면 안 되죠. 완전히 똥매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급했으면 전화가 왔을까. 그래서 전화를 또 받았죠. 형, 집에 왔더니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이 와 있어. 저희 이제 후배가 서초구에서 아파트 세를 살고 있던 아이인데 저희 후배랑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용 증명, 등기 우편 이런 말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약간 어렵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용어를 쉽게 풀려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을 딱히 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딱히 풀 방법이 없어.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 이를테면 변제기 이런 말이 있어요. 변제기.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 이렇게 풀으면 되는 건데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그냥 딱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풀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내용 증명을 받았다.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여러분 우체국에서 보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겁니다. 등기 우편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누군가한테 제대로만 어떤 서류를 보내면 된다. 그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등기 우편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야, 이력서를 좀 보내줘라. 또는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보내줘라. 라고 한다면 등기 우편으로만 보내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나중에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서류가 온전히 상대방한테 배달만 되면 된다. 그러면 어떤 걸 보내면 된다? 바로 등기 우편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후배처럼 내용 증명을 임대인이 보내왔다. 왜 등기 우편으로 안 보내고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냈을까? 왜 내용 증명을 보냈을까? 여러분, 내용 증명은 뭐냐? 우체국이 이를테면 고객이 보낸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용 증명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 바로 저희 후배 얘기처럼 내용 증명은 어떤 내용을 상대방한테 송달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낸 사람이 입증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제도가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내용 증명을 어떨 때 가장 많이 보낼까? 첫 번째는 독촉 할 때. 그 아파트 내가 낙찰받은 낙찰자인데 언제까지 좀 비워주세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내용 증명하면 되게 또 약간 부담스러워 하죠. 저희 후배처럼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독촉할 때 명도를 좀 해주세요. 돈을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 거 할 때 통상은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기도 한다. 근데 실제로 내용 증명을 어떨 때 보내는 것이 가장 좋냐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빌라, 상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임차해서 또는 임대해줘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2년을 맺었어요, 여러분. 2년을 맺었다? 만약에 아파트인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2년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약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맺었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최소한 한 달 이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임대차 계약 연장하지 않을 거야. 날짜가 되면 계약은 끝나는 거고 그때 명도 해줘라.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자 2019년 12월 31일 날 계약은 이제 더 이상 임대인하고 연장하지 않겠다. 그때 키랑 명도 다 해줄 테니까 알아서 그때 보증금 주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서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는 해야 된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한 달 전인, 그러니까 통상 뭐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안 하고 한 두 달 전에 하잖아요. 예, 그래서 2019년 뭐 한 10월, 한 15일 정도에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2019년 12월 31일 날 계약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상대방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 그러면 그럴 때 증명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임대인, 여러분이 임차인, 제가 전화했어요.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나니까 그때 알아서 꼭 나가주세요.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전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 그런 전화 안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한 거냐? 저는 했지만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 누가? 제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제가 증명.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녹음을 뜰 수 있어요, 여러분. 녹음.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랑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이야. 녹음을 떠. 예, 이 녹음을 뜨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또 중요한 것은 날짜를 정확히 말하고, 그죠? 예, 오늘이 2019년 10월 15일인데 12월 31일 날 꼭 계약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거니까 그때 꼭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날짜 이런 요건에 맞춰서 꼭 녹음을 떠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녹음을 떴다가도 어찌 보면 또 영상이 또 분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하나 증인이 있는 경우 있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러 갈 때 제 친구를 대동해, 또는 중개업자를 대동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해. 12월 31일 날 이제 꼭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중개업자, 제 친구 증명할 수 있죠. 역시 이런 것들도 깔끔하지 않다. 깔끔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깔끔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자,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보내고 언제 누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 근데 여러분, 등기우편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나중에 증명할 수가 없다. 증명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해라고 보냈다. 사랑해라고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았어요. 아니 내가 예전에 사랑해라고 보내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냐? 네가 언제 사랑해라고 보낸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때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기우편은 그냥 어떤 서류를 그냥 우체국이 제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내용증명은 바로 우체국이 제3자, 약간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상 내용증명은 이제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증명은 제목을 내용증명이라고 해도 되고 통고서라고 해도 되고 최고서라고 해도 되고 제목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통상 몇 부를 작성해야 되느냐? 한 부만 작성하면 안 되고 여러분 똑같은 걸 하나, 둘, 세 부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 장짜리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2장 이상이 된다. 만약에 2장 이상이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최고서 한 장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2장짜리예요. 자, 사랑해라고 하는 지금 최고서 내용증을 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간인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간인이란 말은 뭘까? 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서류가 하나 일체의 서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인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접었어. 예. 그리고 도장을 여기에 딱 찍어. 도장을 딱 찍어, 여러분. 그죠? 예, 바로 이게 간인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개의 최고서가 있는 거죠? 네, 3개의 최고서. 자, 최고서 안에 내용은 전부 다 사랑해. 아까 등기우편으로 사랑해라고 보냈더니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네가 나 싫어한다며 뭐 이를테면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면 서로 애매하죠, 여러분. 예, 누구의 말을 믿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 증명은 세부를 보냅니다. 자, 우체국에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우체국이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저한테 주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내고 하나는 바로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보관해. 그럼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보낸 거죠? 사랑해라고 보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등기우편으로 사랑해라고 보냈더니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내용은 나를 싫어한다고 보냈다. 나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내용 증명을 보냈죠? 제가 내용 증명으로 사랑해라고 보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싫어해라고 보냈잖아.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체국이 바로 이 최고서 한부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보관하고 있고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매매 계약 해지 통지 이런 거 할 때는 내용 증명을 꼭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합니다. 등기우편과 내용 증명. 먼저 공통점. 자, 먼저 공통점은 언제 누가 보내고 언제 누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 등기우편을 보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보냈다, 어떤 내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내는 사람이 증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등기우편과 내용 증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벌써 여러분 9월입니다. 아직 무더운 더위가 완전히 가진 않았습니다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수확을 많이 하는 그런 9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